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비오든 방공무기 체계 수출 이야기라고요? 네, 지난 5월 26일이었죠.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요, UAE가 이란의 자폭 드론 샤헤드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K-30 비오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검토를 진행 중인 수준이다.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이런 건 조금 필터링을 좀 하셔야 돼요. 뭐 구체적인 수출 논의가 오가는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특히 중동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엠버가 굉장히 세요. 아무튼 이어서 인도 국방부가 중국 및 파키스탄 국경지대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고자 2020년대 초반에 잠정 중단되었던 약 26억 달러 규모의 자주 대공포 미사일 시스템 조달 사업을 다시 가동했어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모로코 왕립군은요, 지난 5월 31일 X 계정을 통해서 UN 재래식 무기 등록부, 이거 보통 UN 로카라고 하는데, 여기 그 로카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신궁 발사대 50기와 미사일 101기를 인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궁 수출 성공은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2024년에 루마니아가 신궁 미사일 발사대 54기를 도입하는 한 9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G2G 정부 대 정부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한 바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K-30BO 복합형은요, 30mm 쌍열 기관포 외에 신궁 지대공 미사일을 복합으로 운용하는 체계입니다. 향후 UAE와 인도가 BO 복합형을 선택하면 신궁도 함께 대량 수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샤르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신궁 미사일 수출 신화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BO 복합형의 UAE 및 인도 수출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UAE와 인도가 원하는 모델은 현재 우리 육군이 운용 중인 BO 복합형이 아닌 BO 복합형의 발전형 모델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지난 4월 7일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차세대 지능형 대드론 체계 발전 세미나를 통해 K-30BO를 위한 신기술과 대규모 개량 사업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K-30BO의 미래도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에서 인도가 문인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네, 먼저 신궁 미사일의 해외 진출에는요, 인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반드시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사례처럼 우리한테 엿도 좀 주고 실질적인 도움도 좀 준 바 있습니다. 인도는 지난 1999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파키스탄과 카길 분쟁 혹은 카길 전쟁으로 호칭되는 대규모 전투를 겪었습니다. 카길 분쟁 당시에 파키스탄군은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해서 인도군의 미그 21 전투기 한 대 그리고 미르 17 수송 헬기 한 대를 격추시켰고요. 일부 자료에서는 인도 공군의 미그 27 전투기도 격추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팅어한테 된통당한 이후에 인도군은 급히 스팅어와 동급의 신형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의 신궁이 인도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사업에 출사표를 던지게 됐죠. 인도군이 양대 후보로 검토했던 모델은요, 우리나라의 신궁하고 러시아의 이글라였습니다. 이 두 미사일은 일종의 이종사촌 관계에 해당됐죠. 널리 알려졌듯 우리나라의 신궁 지대공 미사일은요, 러시아를 통해 이글라에 탑재된 이중대역 적외선 검출기 기술을 도입해 개발된 모델입니다. 그럼 원조격인 이글라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글라 수준에 만족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당시 우리 육군이 운용 중이었던 브랑스제 미스트랄 지대공 미사일의 우수성, 그러니까 근접 신관과 대형 파편 탄두 기술을 추가해서 신궁을 개발합니다. 미국의 스팅어나 러시아의 이글라는요, 탄두 중량이 1kg 남짓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 전투기에 직접 충돌해서 요격하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표적을 놓칠 확률이 좀 높겠죠. 직접 부딪혀야 되니까. 그리고 설사 명중하더라도 국부적인 위치만 파괴하기 때문에 적기가 살아남을 확률 또한 높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궁은요, 탄두 중량이 2.5kg에 달하고요, 레이저 근접 시간을 갖추고 있어서 표적 주변에 접근하는 것만으로 표적을 감지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과 동시에 720개 이상의 텅스텐 파편을 적기 전체에 쏟아내죠. 스팅어와 이글라의 단발 살상률이 6에서 70%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서 신궁은 단발 살상률이 90% 이상입니다.
인도군도 이렇게 신궁에 사용된 신기술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사실상 내정한 상태였죠. 하지만 신궁의 과거가 발목을 잡게 됩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해외 수출도 고려해서 러시아로부터 적외선 검출기에 대한 원천 기술과 라이센스 권리 모두를 도입했지만 완벽한 국산화에는 실패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국내 기술력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신궁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인 이중대역 적외선 검출기, 짐벌 베어링과 고강도 스핀 베어링, 그리고 소형 냉각기라는 4가지 핵심 부품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가 인도 시장에 경쟁하고 있는 신궁에 필요한 핵심 부품 수출을 허가할 가능성이 낮아졌죠. 그리고 설사 허가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인도가 원했던 적외선 검출기와 관련된 핵심 원천 기술을 모두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궁의 첫 해외 진출이 좌절됐죠. 그리고 당시 큰 패배를 맛본 LIG 넥스원, 지금은 LIG DNA죠. 이 LIG 넥스원은 절치부심해서 총 450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이중대역 시커 체계 전체를 2014년까지 완전히 국산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신궁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모두가 국산화됨에 따라서 루마니아와 모로코에 대한 신궁 수출이 가능해졌고요. 인도가 지난 2013년에 발표한 자율방공포 미사일 시스템, 이거 보통 스패드 GMS라고 하는데 이 사업에도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자율방공포 사업은 무엇인가요? 인도군은 점증하는 중국 및 파키스탄 위협에 대응해서 2013년에 자율 방공포 미사일 시스템 스패드 GMS 사업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대공포와 지대공 미사일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형 대공포 차량 104대를 도입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총 26억 달러, 무려 4조 원이에요. 당시 인도군의 성능 요구를 보면요, 인도 현지에서 면허 생산하면서 탑재된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원천 기술과 유지 관리 기술의 이전까지 요구하고 있었어요. 주요 성능으로는 주야간 전투 능력과 함께 내장 시뮬레이션을 제공해야 하고요. 탑재된 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는 5km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차량 시스템은 1회 급유로 500km까지 주행이 가능해야 했고 연료 보급 없이 최소 8시간 동안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0월 당시 하나 디펜스의 K-30 비오 복합형이 쟁쟁한 경쟁자였던 러시아 알마즈 안테이의 퉁구스카 성능 개량형, 그리고 러시아 KBP 툴라의 판치르 시스템을 물리치고 단수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여기서 잠시 국뽕을 내려놓고 객관적인 성능만 따져 본다면 비호 복합형보다 러시아의 퉁구스카 개량형이나 판치르 개량형이 성능 면에서도 보다 우수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비호 복합형이 선정된 이유는요,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쌌고요. 여러분 또 이게 중요하죠. 러시아의 고질적인 문제인 안정적인 수리 부품 및 군수 보급 능력 부족, 그러니까 AS가 안 돼 얘네들은. 그리고 러시아의 고질적인 장난질, 그러니까 사업 중간에 가격을 높이는 나쁜 관행이 발목을 잡았었죠. 결국 인도 국방부가 비오 복합형을 선정함에 따라 곧바로 하나 디펜스는요, 인도 타타그룹과 비오 복합형 면허 생산을, 그리고 당시 LIG 넥스원은 인도 아다니 그룹과 신궁의 면허 생산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러시아의 지랄이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縄張리에 해당하는 인도 시장에 한국제 무기가 진출한 것에 대해서 매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서 2017년에 있었던 인도 차기 자주포 경쟁 당시에 우리나라의 K9 자주포가요, 러시아의 2S19 무스타 S 자주포를 완전히 발라버리고 선전된 상황이었거든요. 이어서 비오 복합형이 러시아 대공포를 걷어차자 러시아는 인도와 진행 중인 수많은 국방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면서 아주 치사하게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집요하게 물어뜯자 지난 2020년 9월 17일 인도 매체인 더 프린트는요, 최근 인도 국방부는 고위 관계자들이 모인 특별회의에서 자율 방공포 미사일 시스템의 해외 도입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합니다. 인도 정부가 러시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셈이죠. 하지만 그래도 인도도 나름 뭐가 있어요? 나름 쫀심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제 대공포를 다시 선정하지 않고 사업 자체를 아예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오히려 이게 우리한테 전화위복이 됩니다. 전화위복이 됐다고요? 하나 디펜스는 러시아와 인도 정부의 엿을 먹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비오 복합형에 대한 홍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인도는요, 자율방공포 미사일 시스템 외에 노후화된 40mm 보포스 대공포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대공포 사업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 디펜스는요, 이 수요도 확보하고자 우리 해군을 위해 개발된 노봉 함포 체계를 기반으로 인도 군용 40mm 대공포 체계를 개발해서 제안한 바도 있었습니다. 결국 인도의 40mm 대공포 사업도 중단되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군용 40mm 대공포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해병대와 육군을 위해서 지능형 40mm 무인 방공 시스템을 제안하기 시작했죠. 해병대와 육군은 노후화된 20mm 발칸포 대체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지능형 40mm 무인 방공포 시스템을 적극 검토했고요. 지난 2024년부터는 신속 개발 사업을 활용해서 본격 개발을 시작해 현재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관계자는 현재 시험평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시험평가를 통과한다면 우리 해병대와 육군이 노후화된 20mm 발칸 체계 대체품으로 지능형 40mm 무인 방공 시스템을 선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능형 40mm 무인 방공 시스템을 인도와 UAE 등에 널리 홍보하고 있고요. 향후 수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인도가 우리에게 다른 선물을 줄 가능성도 높은데요. 앞서 제가 잠시 설명했듯이 인도가 다시금 BO 복합형, 보다 정확히는 발전형 BO2를 선정할 수 있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인도 방산 매체인 디펜스인은요, 얼마 전 5월 25일 인도 육군의 자율방공포 미사일 체계 사업이 다시 부활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BO2가 유력 후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가 사업을 재개한 이유는요, 2025년 5월에 있었던 인도 파키스탄 사이의 대규모 군사 충돌 당시 파키스탄군의 자폭 드론 공격으로 인도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번 미국 이란 전쟁을 통해 자폭 무인기가 시대적 대세로 떠오르자 인도 육군은 2020년에 러시아의 압력으로 중단했던 자율방공포 미사일 시스템 사업을 부활시킨다는 결정을 내린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승리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번에는 인도 정부가 러시아의 정치적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당장 러시아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군에 필요한 대공포 수요를 맞추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업 참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죠. 인도 방산 매체인 디펜스인 역시 이 점을 고려해서 이번 자율방공포 미사일 시스템 사업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BO2와 인도판 국방과학연구소인 DRDO, 여기 아시죠 여러분? DRDO 얼마나 유명한데지 알잖아 우리, 그쵸? 아무튼 이 DRDO가 제안 중인 ADGM-SP 자율방공포가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디펜스는요 인도 언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인도 언론이잖아요. 인도 또 국뽕 세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인도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BO2를 당장 실전 배치가 가능한 기술 성숙도가 아주 높은 무기체계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자국산, 그러니까 인도 그 DRDO의 제안 모델은요, 시험 평가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조라와르 경전차를 기반으로 아직 개발을 시작하지도 않은 자국산 지대공 무기체계를 탑재한 체계로 묘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는 시선이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인도 디펜스인이 소개하고 있는 BO2의 또 다른 장점은요,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높은 국산화율 달성입니다. 인도 정부는요, 현재 완제품 무기 수입을 지향하고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의 방산 기업인 라르센 투브로와 손잡고 1차로 100대의 K9 자주포를 인도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생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 4월에 2차로 100대를 추가로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현재는 3차 수량 200대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수출이 대단한 이유는요, 사업 지연이 잦은 것으로 악명이 높은 인도 국방 시장에서 K9 자주포는 납기를 앞당겼어요, 오히려. 그리고 여기에 50% 이상의 국산화율 목표를 완벽히 달성한 사실상 유일한 성공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인도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기존 BO 복합형이 아닌 BO2 등 다양한 명칭으로 홍보되고 있는 신형 자주 대공포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도군에 제안 중인 BO2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지난 4월 7일 차세대 지능형 대드론 체계 발전 세미나에 참가한 한국 육군본부 발표자를 통해 30mm 대공포 성능 개량 사업 내용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30mm 대공포 성능 개량 사업 목표로 현재 운용 중인 K30B호와 K30W 1000호의 드론 탐지용 레이더,
그리고 30mm 구경 어헤드 탄. 이게 어헤드 탄이라는 게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예요? Advanced Heat Efficiency and Destruction.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중 폭발 유도탄이야. 이거 외에 새롭게 대드론 유도탄을 장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해외 수출을 위해 개발 중인 BO2에는 어떤 신기술이 있을까요? 그리고 더욱 새로운 개념인 대드론 유도탄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서 도서 펀딩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책이 이렇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권동현 작가님의 전쟁 그림으로 말하다 이 책인데요. 외국에 오스프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바로 이 책이 있다. 여기 엄청납니다. 이게 20세기 이후의 모든 전쟁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20세기, 21세기 일어났던 대부분의 전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놨고 당시에 이렇게 전투 상황이나 장비들, 복장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기들 이런 게 꼼꼼하게 빠짐없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림체도 수려하고요. 보기에 편하고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내용들도 알찬다.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의 전체 전쟁의 흐름을 이 책 한 권으로 충분히 흐름을 따라가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이 책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수했거든요. 제가 감수했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겠습니다.